곽꽃 이야기. 내가 흘린 이 피는 칼이 되어 반드시 내 놈의 목을 벨 것이다. 곽꽃에 관해 내려오는 전설을 알고 계시나요? 과부가 된 추금과 그리고 그녀의 꿈과 관련된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설과는 다른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 추금의 피에서 핀 꽃, 곽꽃 이야기. 옛날 옛적 지금의 함양 어느 마을에 7년 가까이 어린 아들과 함께 혼자 사는 아름다운 한 여인이 있었지요. 추금이라 불리는 이 여인은 추호라는 뛰어난 장수의 아내이자 그녀 역시 무술이 뛰어났었지요. 그런데 남편은 혼례 후 얼마 되지 않아 북쪽 한강 너머 끊임없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전장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뱃속에 처자들을 지닌 아내를 남겨두고 떠나는 추호는 말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꼭 돌아올 것이요. 아이가 자라 내가 알아볼 수 있게 이것을 태어날 우리 아이에게 주시오. 그러면서 추호는 증표로 까맣게 탄 대추나무 목걸이를 아이에게 남기고 떠났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곳 전투는 더욱 치열해졌고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해에 마침내 싸움이 멈췄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추금의 남편 소식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전장에서 가까스로 돌아온 자의 말에 의하면 장군은 전사했다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실종되어 시신조차 찾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추금은 남편이 언젠간 꼭 돌아와 함께 행복하게 살 것이라 굳건히 믿었지요. 어느덧 7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추금은 어려운 살림에 홀로 아이를 키우며 남편이 떠날 때 함께 심은 하얀 꽃을 가꾸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 그녀의 모습은 예전과 변함없이 품격 있고 아름다웠지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매파가 추금의 집을 들락거리며 재혼을 권하기 시작했지요. 이제 그 매파의 말은 설득을 넘어 거의 협박으로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당신 아들이 이렇게 자라본들 살아남기나 하겠소. 그러니 기회가 있을 때 팔자 고치고 아들도 잘 키우세요. 매파가 소개한 인물은 모두 5사람으로 부유한 상인, 지주, 관리 등 소위 힘께나 쓴다는 지역 유지들이었지요. 특히 한 사람이 아주 집요했습니다. 바로 그 자는 추금의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낸 장본인이자 부족장이었지요. 그 자는 이 지역에서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고 오래전부터 추금을 자신의 소실로 삼으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재혼을 강요하는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추금은 더는 이 상황을 견디기가 어려웠지요. 어느 날 추금은 매파를 불러 자신에게 청혼한 5사람에게 서신을 보내 차례로 자신의 집으로 불러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저희 배우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당신과 만나 말씀을 나누고 싶군요. 당신께서 용기가 있으시면 해질 무렵 저희 집으로 혼자 오실 수 있는지요? 두려우시면 오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추금의 집은 마을에서 외따로 떨어진 곳에 있었지요. 그곳에 가려면 어두침침한 숲 하나를 한참 지나야 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선뜻 혼자 그 숲을 지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추금의 서신은 부족장을 제외한 4사람에게 먼저 전달되었습니다. 이 4사람은 들뜬 마음으로 다음날 그 다음날 각자의 집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숲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4사람은 짐승 발톱이나 이빨 상처와 함께 차례차례 시신으로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족장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황을 수상히 여긴 그는 정해진 날짜에 자신의 수하들을 숲에 매복시켜 놓았습니다. 날이 어둑해지자 그는 혼자 그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걷던 그를 향해 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가까스로 몸을 피한 부족장은 숨겨둔 부하들과 함께 화살이 날아온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범인을 잡았지요.
그자는 바로 남장을 한 수금이란 여인이었습니다. 부족장이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의 여인이 되고자 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오. 내가 흘린 이 피는 칼이 되어 반드시 내 놈의 목을 벨 것이다. 수금은 그 말과 함께 부족장 수하의 칼날에 스스로 목을 대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수금의 남편 추호는 먼 타지에서 포로로 잡혀 있었지요. 아내가 영원히 떠나고 몇 개월 후에야 그는 마침내 풀려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도달하기 직전 추호는 하룻밤을 머물던 주막에서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요. 슬픔과 분노로 범벅이 된 추호는 곧장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정신없이 아내의 시신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러나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난 후라 아내의 시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절망한 그가 바위에 앉아 흐느끼고 있던 찰나에 바위 바로 곁에 자신과 아내가 함께 심던 하얀 꽃이 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추호는 그 주변을 서둘러 손으로 파헤쳤습니다. 마침내 죽은 아내의 시신은 백골이 되어 드러났습니다. 백골이 된 아내와 하얀 꽃을 수습한 추호는 곧장 부족장의 집으로 갔습니다. 늦은 밤, 그는 부족장을 찾아내어 그의 목을 뱄습니다. 그리고 말을 훔쳐 달아나려 마구간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남긴 징표를 목에 걸고 잠든 한 어린아이를 보게 되었지요. 이제 아들을 되찾은 추호는 몇 날 며칠 밤낮으로 북으로 말을 몰았습니다. 마침내 이 둘은 백두산 기슭 조그만 통나무집에 이르렀지요. 그리고 그곳에 추호는 아들과 함께 아내의 백골을 땅에 묻었습니다. 물론 아내 곁을 지켰던 흰 꽃도 함께 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추호는 아내의 무덤 곁에 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축 처져 있던 그 하얀 꽃은 빨간 꽃으로 변하여 아름답게 활짝 피어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예쁘게 치장하고 오랫동안 집을 떠난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처럼요. 시간이 지나자 그 꽃은 이곳저곳으로 퍼져나가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예쁜 빨간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그 꽃을 후일 사람들은 곽꽃이라 불렀지요. 일설에 의하면 과부 여인을 지켜준 꽃이라 하여 곽꽃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곽꽃은 추금 혹은 당국화 혹은 추모란이라 불리기도 하지요.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꽃과 나무의 전설을 만나보세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봬요.